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수사라는 것은 2019년 5월, 작년 5월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원래 발단이 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700 몇십억 원인가를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횡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감찰을 해달라,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2018년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무혐의 처분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옵티머스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옵티머스 사태가 생기지 않은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당시에 수사를 게을리했다 하는 차원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작년 5월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그 당시 형사 7부장 이 사람이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어제 이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거는 부장 전결 사항이라 나는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냐, 그게 무려 7개월간 진행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7개월간 3개월 넘으면은 차장검사 전결인데 차장검사 전결 사건은 중앙지검장한테 반드시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원주지청장은 당시에 그러니까 그 형사 7부장이죠. 그 수사를 담당했던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 7개월을 끌었던 것은 맞는데 처음 4개월은 조사부에서 담당하고 조사부에서 제대로 뭐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넘어와서 3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게 수사가 처음에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시키니까 그냥 한 것이지 와서 자기네들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굳이 이거를 수사로 밝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금감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미 경찰에서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었고 성지건설에 대해서 이제 무자본 M&A를 했다. 이것이 이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의 초점인데 그거는 이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할 이유가 없었고 내가 전결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록에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한번 감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객관적인 사실이 거의 다 드러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지검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거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감찰 카드를 휘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감찰 카드가 네 번째 감찰 카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1월 초에 취임을 했죠. 취임한 후 네 번째 감찰 카드인데 자, 그러면 앞서 세 번째의 감찰 카드는 감찰 엄포만 놓고 실질적으로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앞서 세 번째의 감찰은요, 기억나실 겁니다. 1월 달에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패싱 현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게 관행과 어긋난다 어쩌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자기 보좌관한테 이거 감찰 법령을 찾으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감찰 법령을 찾다가 그냥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7월 달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죠. 이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또 감찰과 징계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좀 엄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것도 검찰총장 때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 때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중앙지검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주를 만났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자,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 중앙지검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한 뒤에 사실 여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그러면 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느냐? 검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사 윤리 강령은 그야말로 강령입니다. 그럼 이 강령을 위반한다고 해서 무슨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 다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검찰총장이 어떻게 검사들한테 검사 윤리를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약간의 이런 프로파간다성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퇴 압박을 넣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검사 윤리 강령 위반 이 부분을 아마 공세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검사 윤리 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아시지만 각 뭐 회사나 회사원들의 윤리 강령도 있고요. 저희처럼 기자는 또 기자로서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윤리 강령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윤리 강령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또 너무나 도덕적인 기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진다. 그게 뭐 언론인뿐만 아니고 검사들, 공무원 뭐 이런 그런 것이고, 윤리 강령을 넘어서서 만약에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법률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가 있죠. 근데 검사도 검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윤리 강령에 보면 14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인사와의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이게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기준도 좀 모호하고, 그러면 그 의심받을 만한 인사가 과연 누구냐? 언론사 사주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인사냐? 이렇게 따지면요, 실제 수사 담당자 내지는 검사들은요, 외부 인사를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변호사가 검사 만나는 거 다반사죠. 변호사들은 실제 이런저런 사건에 다 뭐 자기가 변호를 한다든가 뭐 피고 변호를 한다든가 원고 변호는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검사와 이런저런 이렇게 다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도 뭐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언론사 사주가 검찰 수사와 연관돼 있지 않은 경우가 뭐 기간으로 보면 얼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뭐 언론중재위에 넘어갔다가 또 수사 피소된 일, 뭐 무슨 정정보도 요청, 뭐 무슨 요청, 뭐 손해배상 요청 이런 게 막 몇 년씩 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얼마나 큰 언론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뿐만 아니고 뭐 KBS, MBC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언론사 사주는 전혀 만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또 큰 재벌급 회사나 이런 데 회사 사주, 오너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리저리 그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그야말로 중앙지검장뿐만 아니고 검사라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디 절간에 앉아서 뭔가 수도하는 심정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최고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여튼 이건 윤리강령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요. 뭐 윤리강령을 뭐 위반했다는 자체가 모호하니까. 그러나 그걸로 아마 약간은 망신 내지는 뭔가 공세를 취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의 것이 바로 옵티머스 감찰 지시인데, 이건 아까 그 당시에 담당인 형사 7부장이 반박을 했다고 그랬죠. 이 반박은 제가 보기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론사주는 감찰을 진행 중이고, 이거는 이제 감찰을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이 감찰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두 차례 감찰 지시와 달리 이거는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착수해봤자 어차피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감찰로서 징계를 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는 보는데, 징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할 수가 있느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징계위원장이 또 법무부 장관이고, 징계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7명인데 이거 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징계 수위 이런 거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표 낸 적이 없죠.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 징계가 추미애 장관이 지금 노리는 징계는 어차피 임기는 2년 보장이 돼 있으니까 해임 건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징계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이 돼야 됩니다. 파면 또는 면직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정도의 얘기가 나오겠느냐 여기서. 물론 만들겠죠. 만들 텐데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여권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밀어붙일 경우에 어떤 역풍이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부터요. 자, 감찰, 징계. 이제 감찰은 결국 징계를 하기 위한 수단인데 감찰이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 첫 번째 고려 대상이고. 자, 이제 감찰은 뭐 뻔한 겁니다. 이거는 뭐 결론 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수준의 징계 수위를 정할까? 근데 이 징계 수위라는 것은 윤 총장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봉, 견책 이렇게 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정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직무정지 몇 개월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수사지휘권 박탈해놨기 때문에 중요 수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윤 총장 사표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건 의미 없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냈을 경우에 후폭풍 이런 부분을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그 당시의 여론의 흐름. 왜냐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보궐선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뭐 징계한다고 난리 피우고 어쩌고 하다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에 관해서 사실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 관해서 뭐 이게 징계 사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운동 뭐 이런 걸 했을 경우 근데 그거는 해당이 없고요. 그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2조에 보면 징계 사유가 있고 그 징계 사유가 3가지인데 하나가 정치운동 등의 금지, 두 번째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아마 요걸 걸고 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느냐? 보고를 안 받았는데 직무를 게을리했다? 이 부분도 당시에 형사 7부장이 얘기했듯이 이건 내 전결사항이다 라고 얘기해서 전결사항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전결사항으로 형사 7부장이 전결했는데 그걸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밑에 형사부장들 뭐 나 속이는 게 없나 중앙지검장이 맨날 감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뚜렷하게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우기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기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네 번째 징계 카드를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 참 어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운명 자체가 기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감찰 카드 또는 징계 카드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에 대한 저의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